들 때문에 다리가 짧아졌다고? 온돌은 우리 문화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양 국가들처럼 익식 문화가 아니라 자식 문화가 발달한 원인 중 하나도 바로 온돌이죠. 방바닥에서 온기가 나와 바닷가 가까이 생활하다 보니 신발을 벗고 방 안에 들어가고 최대한 몸의 많은 부분을 바닷가 닿게 하는 식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조선 후기 온돌이 정착되면서 아궁이에 가마솥을 걸고 국이나 탕을 끓여 먹는 식문화가 발달했고 밥을 먹을 때는 이동이 편한 소반, 자그마한 밥상이 사용됐어요. 자식이 익숙해짐에 따라 농사일도 앉아서 하게 되면서 호미 같은 작은 농기구가 발달하기도 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윷놀이처럼 앉아서 즐기는 놀이문화, 절을 올리는 예절문화, 앉아서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문화 등도 모두 온돌에서 싹튼 우리 고유의 문화 양식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식 생활을 함으로써 공간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게 됐다는 장점도 있어요. 같은 방이라도 요와 이불을 깔면 침실이 되고 밥상을 놓으면 주방, 책상을 놓으면 공부방으로 변신하죠. 자식 문화는 실내 가구에도 영향을 미쳐 가구의 높이나 문, 손잡이의 위치도 앉아서 사용하기 알맞게 만들어졌어요. 온돌이 유행하면서 단층집이 대세를 이루게 된 것도 눈에 띄는 변화예요. 온돌의 무게 때문에 2층에 구들장 까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에요. 한편 자식 생활은 인체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 민족은 오랜 자식 생활로 상체가 길고 더욱 발달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하체는 짧은 데다 활동량이 적어 발육이 약화됐어요. 하지만 그만큼 손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쓰임이 많아졌으며 이에 따라 손재주가 발달하면서 섬세한 수공업이나 공예 등이 발전하는 데 영향을 주기도 했어요. 특히 젓가락 문화는 온돌에 의한 자식 문화로 인해 더욱 발달한 것으로 보이죠. 우리 민족은 추운 겨울 온돌방에 둘러앉아 가족들과 오순도순 대화하며 정을 나누곤 했어요. 이렇듯 온돌은 단순한 난방장치를 넘어 우리 문화를 만들고 가정을 결속시켜준 토대가 됐답니다. 외국 눈에 비친 온돌 문화, 구한말, 조선 말기에서 대한제국까지의 시기에 조선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이 남긴 기록 중에는 온돌에 관해 언급한 내용도 많이 있어요. 스웨덴의 신문기자 아순 그랩스트는 자신의 저서 코레아에서 조선인들은 밤에도 팔팔 끓는 방바닥에서 빵처럼 구워지는 게 아주 익숙하다라고 표현했으며 그 밖에 벽난로에 비해 매우 효율적이다와 같은 칭찬, 용광로에서 잠을 자는 기분이었다라는 특이한 묘사를 했어요. 영국인 여행가이자 지리학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저서에서 조랑말에 말린 똥까지 떼는 여간의 방은 언제나 과도하게 따뜻하다. 나는 어느 끔찍한 밤을 방문 앞에 앉은 채로 세운 적이 있는데 그때 방 안의 온도는 섭씨 39도였다라고 해상했죠. 몸을 지진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서양인들에게 온돌은 처음 접하는 낯설고 충격적인 문화였을 거예요. 하지만 온돌은 한번 그 뜨끈한 맛을 본 사람이라면 무조건 다시 찾게 되는 마성의 매력을 지니고 있죠. 한옥의 심장 온돌의 구조. 혹시 여러분은 아궁이가 있는 집에 가본 적이 있나요?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시골에서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면 뜨거운 열기가 돌로 만든 방바닥을 지나며 온도를 높여주고 마지막에는 굴뚝으로 연기가 빠져나가요. 한번 데워진 돌은 금방 식지 않고 온기를 오랫동안 뿜죠. 그래서 뜨거운 열이 바로 전달되는 아랫목의 구들은 두껍게, 열이 늦게 전달되는 윗목의 구들은 얇게 만들어집니다. 옛날 집의 아랫목이 유난히 뜨끈뜨끈했던 이유가 있었던 셈이에요. 한옥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온돌의 구조는 대략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온돌에 숨어있는 놀라운 과학. 추운 겨울 호주머니 속에 핫팩을 넣고 있으면 몸이 따뜻해집니다. 이는 핫팩의 열기가 손이나 몸으로 바로 전달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온돌은 어떤 원리로 방바닥뿐만 아니라 집 전체를 데워주는 걸까요? 놀랍게도 온돌에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전도와 대류, 복사의 원리가 모두 담겨 있어요. 아궁이에 불을 떼면 열기가 방바닥에 깔아놓은 구들장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전도 현상에 의한 것으로 구들장을 통해 고온의 아궁이 열이 방으로 전달되며 방바닥이 따뜻해져요. 구들장에서 나온 열기가 방 전체에 퍼지는 것은 열의 복사 때문입니다. 복사는 고온의 물체로부터 열이 사방으로 퍼지는 현상이에요. 열을 전달하는 매질, 물리적 작용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매개물 없이도 열이 이동하는 것이지요.
태양과 지구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태양열이 지구에 도달하게 된 것은 복사 때문이랍니다. 참고로 열의 복사는 공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우주 공간에서도 일어나요. 마지막으로 방 안의 공기가 위아래로 뒤섞이면서 훈훈해지는 것은 대류 현상에 따른 일입니다. 대류는 액체나 기체 내부의 온도 차이에 의해 발생해요. 태양 에너지로 가열된 땅 위의 공기가 상승해 구름을 만들고 구름이 비를 내리는 등의 날씨 변화는 대류 현상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처럼 전도와 복사, 대류 현상이 조화를 이뤄 온돌방은 어느 한 구석 차가운 곳이 없이 따뜻한 열기를 유지합니다. 한편 아궁이 바닥은 낮고 굴뚝은 높이 솟아있어 연기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가요. 또 아궁이와 불뚝이 주거 공간과 분리돼 있어 매캐한 연기를 들이마실 일이 없었죠. 그런가 하면 난방을 위해 모든 방에 설치해야 하는 벽난로와 달리 온돌에서는 아궁이 하나로 방 두세 칸을 거뜬히 데울 수 있었습니다. 서양 난방과 온돌의 차이. 서양인들에게 벽난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스에서 벽난로는 가족을 지키는 헤스티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난로, 불의 여신, 여신이 머무는 장소로 여겨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새해를 축하하는 카드와 촛불, 크리스마스 장식, 사진 등을 벽난로 선반 위에 올려놓죠. 벽난로나 스토브, 페츠카 같은 서양 난방시설은 실내의 공기를 직접 데우는 방식으로 작동해요. 여기에 나무나 석탄, 석유 등을 넣고 불을 지피면 공기가 가열되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죠. 이때 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방 전체의 열기가 퍼진답니다. 연기는 굴뚝을 통해 배출되고요. 온돌의 경우 열과 연기가 방바닥 전체를 지나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누운 불을 사용한다면 벽난로는 높은 굴뚝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선불을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벽난로로 난방할 경우 공기를 직접 데워야 하고 온기 지속 시간도 짧아 서양에서는 궁전 사람들마저 추위에 떨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따끈한 방바닥에서 몸을 지지기를 좋아했던 우리 민족과 벽난로를 기반으로 살아온 서양인들은 서로 다른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서양에서는 바닥이 차갑기 때문에 보온용 카펫을 깔고 신발이나 슬리퍼를 신고 생활하는 문화가 정착됐답니다. 세계 각국의 난방법. 로마의 하이포코스트, 고대 그리스어 야레와 테우다의 합성어, 고대 로마의 대규모 공공시설에서 대중목욕탕, 사용된 난방 시스템이에요. 바닥 및 아궁이의 뜨거운 열기가 벽 틈새를 타고 올라가 건물을 데우죠. 이것은 아궁이와 고레로만 구성되어 있는 온돌에 비해 원시적 형태를 보입니다. 일본의 고타스. 고타스는 일본의 가정에서 널리 쓰이는 탁상 난로예요. 식탁 모양의 나무를 아래에 난방기구, 과거에는 화로, 요즘은 전기 히터가 사용된 기구를 넣고 나무틀 위를 담요로 덮은 형태죠. 일본 영화나 만화 등에는 열기가 유지되는 담요 속에 다리를 넣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주 등장해요. 핀란드의 사우나. 날씨가 추운 핀란드에는 사우나 같은 시설을 갖춘 가정이 흔합니다. 이곳의 전통 사우나는 뜨겁게 달군 돌의 열기를 이용하는데요. 돌에 물을 뿌릴 때 발생하는 수증기가 사우나실 내부를 후끈후끈하게 데워 사람들은 이 증기열로 추위를 녹인답니다. 온돌의 미래, 현대식 온돌의 탄생. 온돌의 발전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근대 건축의 거장으로 불리는 미국의 건축가! 누구게? 나? 응.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예요. 라이트와 온돌의 첫 만남은 19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그는 도쿄에 지어질 제국 호텔을 설계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어요. 마침 추운 겨울이었기에 호텔 설계를 위례했던 일본의 부호는 라이트를 자신의 저택에서 가장 따뜻한 별채로 안내했어요. 한국식 방이라 불리던 그곳은 다름 아닌 조선시대 경복궁에서 세자의 방으로 쓰였던 자선당이었죠.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마구 파괴하고 약탈해 갔는데 그 과정에서 당시 막강한 권력을 지녔던 일본 부호가 자선당을 통째로 철거해 자신의 저택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렇게 우연히 자선당에서 하루를 보낸 라이트는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온돌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그는 당시의 경험에 대해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어요. 그 방에 들어가자 마치 봄이 온 것만 같았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훈훈함이 감돌았다. 이후 미국으로 돌아간 라이트는 온돌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바닥 난방 시스템을 개발해
자신이 지은 집에 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개발한 난방장치는 온돌의 원리에서 서양식 보일러 기술을 접목한 것이었어요. 아궁이에 불을 피워 방바닥으로 열기를 전달하는 대신 바닥에 붙은 파이프를 통해 따뜻한 물을 순환시키는 방식이었죠. 무거운 구들장이 필요 없고 파이프만 있으면 되니 고층 건물에도 거뜬히 설치할 수 있었어요. 이는 현재 아파트에서 흔히 쓰이는 온수바닥 난방이 시초가 됐죠. 이로써 라이트가 개발한 난방 시스템은 온돌이 현대적으로 진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파 속 사랑받는 온돌 관광. 최근 온돌 관광 상품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구조의 온돌방을 갖춘 한옥 숙소는 우리나라 사람들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의 사랑을 독차지해요. 실제로 장작불을 지펴 뜨끈하게 데운 방바닥에 몸을 지지며 힐링하는 것은 물론 아궁이불에 고구마와 감자 등을 구워 먹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한편 지난 2015년에는 세계 최초로 온돌방을 갖춘 관광열차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서해안을 따라 장항선, 충청남도 천안과 전라북도 익산 사이를 잇는 철도를 달리는 서해 금빛 열차는 온돌마루로 이뤄진 특별한 칸을 선보였는데 이용객들은 따뜻한 온돌바닥에 앉아 도란도란 담소를 나누고 멋진 창밖 풍경을 감상할 수 있죠. 진화하는 온돌.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된 생활 방식은 입식으로 바뀌었지만 온돌은 온수난방으로 진화해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보일러를 통해 온도를 직접 조절하고 외출할 때는 전원을 꺼두는 등 사용 방법도 무척 편리해졌죠. 서양식 보일러 기술과 온도가 결합해 우리가 사는 아파트나 주택에 적용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현대식 온돌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에도 각광받는데요. 특히 북유럽에서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항공기 격납고 비행기나 비행기선을 넣어두거나 정비하는 건물, 소아병원, 실내 경기장 등의 온돌식 난방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해요. 일본에서도 단독주택의 30%, 연립주택의 80% 이상이 온돌식 난방을 사용하고요. 호주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서브 플로어라는 이름의 온돌식 바닥 난방 시스템을 장려하고 있죠. 온돌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싼 논란. 2014년 정부는 우리 고유의 전통 난방 양식이자 주거 문화인 온돌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이후 2018년에는 온돌 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35호로 지정했죠. 온기를 바닥에 가둬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방식의 난방 시스템은 온돌이 세계 최초인데요. 덕분에 온돌이라는 단어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실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온돌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중국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일부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의 온돌이 중국 동북 지방에서 사용하던 헉항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온돌이 외부의 아궁이에서 불을 지펴 방 전체에 열을 전달하는 구조인 반면에 헉항은 방 안에서 부를 때 잠자는 곳의 바닥만 데우는 식이라는 온돌과 전혀 다른 난방 시스템이라고 분석해요. 온돌 종주국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온돌을 김치나 한복 등과 같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로 인식하고 발전시키려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한편 가정집에서 널리 쓰이는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또한 넓은 의미에서 개량형 온돌로 볼 수 있습니다. 전기장판은 매트 아래 열선에 전기를 흘려보내 열을 내는 원리인데요. 표면에 열에 강한 천이나 가죽을 덧대거나 옥, 참숯, 황토 등을 깔아 여러 가지 효과를 더하죠. 온수매트는 온수난방과 마찬가지로 물을 데운 후 매트 내부의 호스를 따라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해요. 지난 수천 년간 우리와 함께 온돌을 가정용 보일러와 난방기구로 변신해 겨울을 따뜻하게 덮여주고 있습니다. 세계가 열광하는 온돌이 다가오는 미래에는 어떻게 진화할지 기대되지 않나요?